네, 안녕하세요, YJ입니다. 네, 오늘은 대체투자 Q&A 준비해봤고요. 오늘 내용은 보험사, 증권사 같은 기관 투자자에서 이제 대체투자 심사역, 제가 한 7년 정도 했나요? 저도 과거에 전 프론트도 있었고 심사역도 있었는데, 대체투자 심사역의 회사별 장단점, 향후 커리어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질문이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현재까지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고요. 사실 심사역이 아니라 프론트 쪽도 제 후배, 동기들, 선배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재테크 대박나서 엑시테타의 경우의 수를 말고 그냥 그 해당 전문가로서 이제 어떻게 원활하게 엑시트를 하느냐는 사실 아직 그런 이 방향이 제일 메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찾아가고 있고, 이제 1세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1세대는 한 저보다 한 5살, 10살 많으신 그분들이 이제 엑시트를 하면서 막 방법을 찾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아직은 뭔가 명확하게 원활하게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엑시트 방법이 팍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물론 이제 금융권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평균 연봉은 높으니까 당연히 그것 때문에 조금 확률적으로 더 낫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동안 했던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전문성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원활하게 연착륙하냐는 사실 아직은 찾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도 찾고 있고 다들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현재까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볼게요. 일단은 심사역.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에 보험사에서는 심사역을 했었죠. 심사역 했었고, 그 전에 보험사에서는 투자 담당자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심사역을 했고, 지금은 증권사에서 약간 심사 한 50%? 30%? 이런 정도, 약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회사별 장단점 보면은 심사역으로 봤을 때 크게 지금은 예를 들어 증권사랑 보험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제일 많이 사람을 뽑으니까. 보험사는 사실은 여기는 연기금도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저 사실 연기금 안 가봐가지고 비슷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 둘 다 있다고 치면은 지금 전 심사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심사역의 경우는 당연히 증권사는 많이 뽑죠. 증권 장단점은 연봉이 높죠. 그렇죠? 보험사의 장점은 조금은 더, 갑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거북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조금은 더 값스럽다라기보다는 내 일에 대한 내 권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많아요. 조금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출근할 때 오늘 하루 내가 바쁠지 안 바쁠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업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작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향후 한 달에 내 업무가 예측이 가능하고, 3주 차에 내가 일주일 휴가를 가고 싶으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1, 2주에 좀 일을 땡겨서 더 많이 하고, 4주로 좀 일을 밀어놓고 하면서 일주라는 빈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업무든 내 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 그렇다고 일이 널널하다까지는 아니어도 어쨌거나 하루하루 내가 왜 바쁜지 모르겠고, 나와보니 난 오늘 너무 바쁘고 이런 업무는 아니니까 좀 내 일에 대한 컨트롤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사실 바빠도 내가 내 일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조금 스트레스가 덜 하거든요. 그런 정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 당연히 있죠.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그러니까 증권사는, 제 관점에서는 증권사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좀 달리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의 힘을 훨씬 많이 실는 그런 달리는 조직이기 때문에, 심사는 좀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받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약간은 그런 게 있죠. 브레이크를 지금 막 다들 예를 들어 메인 드라이버가 한 80% 이상이 달린다에 쏠려 있는 회사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러면은 조금은 이렇게 잘 걸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미리 양해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공격받기 딱 좋죠. 그러니까 메인의 무게중심, 권한이 좀 달리는 쪽에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브레이크 걸었다가는 뒤통수 맞거나 복수당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완전히
뭐 그런 거죠. 심사 퀄리티 너무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식의 그런 류의 말이 생각보다 통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뭐 다르죠. 실제로는 전문성이나 실무 능력이 훨씬 심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한들 프론트에서 돈 못 벌겠다 쟤네 때문에 이거 지금 장난 아니고 실력도 없는 것 같아 식의 말이 진짜 그걸 공정하게 그럼 까놓고서 막 정말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하기에는 조금 무게중심이 이렇게 달려가는 쪽에 있는 것 같아서 좀 힘들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브레이크 중립적인 권한이 100% 가진 않는 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권한이 100%는 아니어서 어쨌거나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무섭죠. 이 브레이크가 잡으면 또 전체적인 차의 방향이 멈춰 약간 느려게 되고 또 너 왜 브레이크 잘 밟았어? 라고 다수가 나에게 물어볼 테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고 추가적인 거는 현재는 일단 부동산 PF를 보면은 뭐 일단 2007년 이후로 지금 한 2022년까지 계속 하락한 적은 없고 플랫하거나 올라가거나 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일을 하는 프론트의 연봉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연봉은 같더라도 성과급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은 좀 원래 멘탈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보험사 심사역에 있다가 전 지금 증권사 심사역은 아니지만 보험사 심사역에 있다가 증권사 심사역으로 넘어간다면 아마 연봉이 메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보험사일 때 연봉을 생각해 보면은 증권사 심사일 때 연봉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데 그건 그거고 막상 와 보니까 같이 일하는 또 더 어린 뭐 비슷한 친구들은 성과급을 훨씬 많이 받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프론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게 좀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먹고 가도 난 하지만 내 절대적 기준에서 이게 만족스러워 라고 생각을 하고 가도 그걸 버티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뭐 배부른 고민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떻게 누가 보면은 야, 너 더 많이 받아서 가는데 더 많이 받는 사람 주변 많이 나와서 배가 아파서 힘들어 정신적으로 완전 배부른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쩌거나 남이 하면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블루인가요? 그것처럼 보통 본인이 다 겪으면 되게 힘들어요. 또 남의 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일단 들어가 보면 힘들어요. 들어가 보면 주변을 보진 않죠. 주변 내 바운더리 안에서 어차피 다들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아프리카 난민들을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괜찮아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굳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비교 자체도 사실은 좀 인생에 긍정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단점은 뭐 그러죠. 결국은 연봉이라고 생각해요. 연봉 대신 이제 여기 장점은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여기 상대적으로 이렇게 있고 대신 여기는 권한도 있고 근데 이제 보험사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증권사는 한 80%가 달리는 쪽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증권사는 모두 심사보다는 프론트에 더 권한이 많고 심사력과 공격받을 여지가 기본적으로 많은 것 같고 보험사는 제 생각에는 한 50대 50의 느낌인 것 같아요. 50대 50의 느낌이니까 심사나 프론트가 그래서 심사의 권한이 독립적인 권한이 많은 것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은행 금융지주 산하의 보험사들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좀 리스크에 대해서 금융지주에서 어쨌거나 계속 컨트롤하는 것도 있고 뭐 장점이 단점일 수 있지만 은행 금융지주에서 메인은 은행이니까 보험사가 괜히 엄청나게 깝죽대다가 큰 사고 치느니 안정적으로 가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뭐 그분들 머릿속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약간 쩔인 제가 느끼기에 그냥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 치지 말고 니는 가만히 그냥 정상적으로 좋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일해라. 그래서 심사에 대해 생각보다 권한 리스크 관리부에 권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관련은 뭐 예를 들어 얘기한 권한 여기 리스크 심사 쪽 권한이 뭐 한 60, 70% 간 적도 있고 그럼 프론트에서 되게 억울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들어주고 다른 뭐 증권사든 외부 기관에서는 이게 당연히 억셉트 되는 투자건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기 심사에서 노 하는데 회사 전체에서는 그 심사의 말을 믿어주고 또 금융지주에서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열받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심사의 관점에서 봤을 땐 권한이
뭐 기본적으로 은행 금융지주 계열은 심사 쪽 권한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케바케. 그냥 뭐 딱 회사를 예를 들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뭐 CEO나 보험사의 경영진이 오너가 아니라 진짜 뭐 당연히 또 오너 아니죠. 근데 왔고 당장 1년 안에 실적 못 내면 잘려요. 계속 작년에도 어떤 CEO가 잘렸고 올해 잘리고, 오너가 약간 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면은 당장 실적 내야 되잖아요. 보험사가 실적을 낼 수 있는 건, 보험사의 경우는 보험 쪽을 할 수도 있고 투자 쪽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자세한 얘기 여기서 할 수 없지만, 보험은 당장 보험에서 엄청난 실적을 급반전해내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보험에 드라이브를 걸면은 초기 사업비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얘의 얘의 체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당장 올해 내년의 성과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서 난 잘리고, 3년차 4년차에 새로 오는 CEO는 내가 지금 체력을 쌓기 위해 했던 그것들이 터져서 뒤에 애들은 좋아지죠. 되게 짧은 수명으로 봤을 때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CEO한테 정말 힘을 실어주고, 아니면 CEO가 보험의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긴 해요. 보험사는 보험 기초 체력이잖아요. 보험 쪽으로 기초 체력을 인정하고, 뭐 지주사든 오너 쪽에서 넌 지금 일부러 초기에 마이너스 먹는 거 이해하니까 해서 기초 체력 올려라는 상호 합의가 되는 회사는 할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이런 회사가 기본적으로 보통은 당장 1년 2년 안에 못하면 넌 잘릴 걸 이해해요. 그러면 투자 쪽, 당장 투자 쪽이 성과 내긴 제일 빨라요. 결국은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는 거고, 뭐 그 외 수수료 수입도 막 올리고 드라이브 걸면은 심사는 사실 이게 결국 프론트 투자 드라이브를 또 왕창 걸고 있는데, 여기서 심사는 쩌리가 될 여지가 좀 있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황, 어떤 보험사가 일정 시점에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시 정신 차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뭐 좀 일반적인 소육 구조를 가진 보험사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심사역에 대해 근원적으로 힘이 확 안 쏠리는 경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뭐 그런 그 정도의 급격한 뭐 쪼임이 없으면은 어느 정도 권한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약간 케바케, 결국은 50대 50이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쪽 보험의 심사역은 뭐 이런 느낌인 거고요. 장단점은 그냥 크게 말씀드렸고, 향후코리아는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죠.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가장 큰 거예요. 보통은 약간은 뭐죠, 정년까지 다닌다라는 말을 꺼내면은 넌 열정이 없구나, 넌 야망이 없구나, 바보님, 약간 님 그냥 적폐세요, 막 이런 반응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단 제 기준에서는 현재로서는 보험사 심사역이나 증권심사역에서 뭔가 마지막에 결국 어디로 커리어 체인지를 하고 하면서 뭔가 성공적으로 계속 꽤 많은 돈을 벌면서 뭐 50세 60세 이후에 또 계속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걸 아직 못 찾았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은 못 찾았고, 그거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플랜 A는 아직 못 찾았지만 플랜 B, 플랜 C 어쨌거나 뭐 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결국은 구조는 정년까지 간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정년도 쉽진 않죠. 이것도 뭐 보험사에서는 정규직이니까 정년할 수도 있어도, 업무적으로 심사라는 게 대체투자 심사, 보통 대체투자 심사역은 대체투자만 했던 사람들인데, 부서장으로 올라가면은 주식채권에 대한 전체적인 심사를 해야 될 거예요.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서 업무 영역 확대가 있을 거고, 뭐 한 50세 정도의 보통 부서장이 되겠죠. 45, 50 사이에. 보험사는 좀 원래 연령이 많으니까 그 시점에서 주식채권 평생 한 번도 안 하다가 그쪽 하면은 뭐 자기 지식을 못 늘려버리면은 또 꼰대 같은 사람 되겠죠. 뭐 알지도 못하면서 태클만 걸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지도 않고, 어디 회의 가서 엄한 소리해서 일 받아오고 밑에 직원들 또 팍시고 막 이런, 그럼 내가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그 리스크 있죠. 좀 쪽팔리잖아요. 지금 제가 막 저는 쓰레기 새끼 하고서 맨날 욕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나도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을 가면서 굳이 난 어쩔 수 없어, 내가 하니까 로맨스야,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지, 나는 대체투자 담당자였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돼 있냐 하면서, 그럼 그 앞에 사람도 비슷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준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서장까지 가면은 한 50세 전후까지 막 어떻게 보면 부서장에서 거의 정년까지 가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심사라면은 전 분야에 대한 심사 정도, 그리고 리스크 안에 있을 여지도 있으니까 뭐 RBC든 킥스든 리스크 자산 배분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은 결국은 탑다운적인 어느 정도 지식까지는 올라갈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버틴다면은, 그러니까 물론 버티면 안 잘리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내가 내 몫의 일을 하면서 간다면.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더 좀 짧죠. 그러니까 증권사 짧다기보다는 더 어린 사람이 부서장이잖아요. 그럼 부서장까지 아까 제가 말한 더 넓은 범위의 일을 이해해야 하는 시점이 훨씬 빠르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면. 그리고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진짜 CRO든 뭐 이런 데로 가면은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보험사에서 했었던 부서장급 나이가 증권사에서 임원급 나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증권사도 지금 제가 있는 증권사는 나이대가 높아서 보험사랑 비슷한데 뭐 이거 진짜 케바케긴 한데,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땐 증권사는 조금은 더 어린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어린 시점에 내가 업무 영역을 머리 다 굳었고 이제 나 이것만 하고 싶은데, 그때쯤 업무 영역 대박 확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고작 플랜 B, 플랜 C니까 뭐 별거 그건 나 그냥 어차피 난 대박 내서 은퇴할 건데 모르겠어요. 그 대박 내서 은퇴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보험적으로 정말 정년이 보험이라고 하기엔 이것도 되게 스트레치 꼴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딱히 당장 어떠한 명확한 커리어 엑시 플랜이 없을 경우는 뭐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빡신 일인데 자기 업무 영역 확대를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뭐 부서장이든 임원이든 글로 올라가서 해야 할 업무들을 그때 가서 뭐 개사고 치지 않으려면, 그때 가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 고인돌처럼 결제만 하고 뭐 뻘짓거리 하지 않으려면은 미리미리 업무, 사실 이게 30대에서 40대 한 45세까지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를 하다 보니 자기 분야만 파다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부서장급, 임원급 이럴 때가 적응에, 원래 그 신입 사원 대리 때여서 갑자기 스페셜리스트 넘어갈 때 적응 실패하고 술만 마시고 인맥만 관리하는 친구들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전문성을 버리고 또 전문적으로 했다가 이제 부서장을 갈 때 다시 또 애들 지금 계약서 한 줄 한 줄 볼 때가 아니라 부서장 가면은 그거는 위임을 하고 전체적인 탑다운 업무 큰 방향을 봐주고 친구들을 믿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계약서 한 줄 한 줄 읽으시는 분들이 있죠. 적응을 못해서. 어떻게 이 두 번의 변화 과정을 겪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변화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죠. 만약에 지금 정년이라는 좀 멋있진 않지만 이런 커리어를 준비한다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답을 아직 못 찾았으니까 뭔가 멋진 뭘 못 찾아서 지금 정년을 준비하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교수나 뭐나 외부 강연이나 약간 교육 쪽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명확히 그거가 최고의 선의 답이다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1.5세대쯤 되니까 심사역 쪽에서 앞에서 막 이러는 건 어디 저도 한 1세대 근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길이 뭐가 있는지 몰라서 길을 찾고 있는 과정이니까 뭐 제가 막 진짜 뻘짓거리 많이 해서 한 100개 질러놓고 두세 개, 네 개라도 어느 정도 러프한 길 찾으면 뭐 다음 사람들은 조금은 더 이렇게 힌트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엄청난 마음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고 제가 원래 그냥 이것저것 다 질러보는 거 좋아하니까 서로 윈윈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어떠한 길이 있는지를 뭐 막 질러보면서 뭐 뻘짓거리 하고 시도하고 막 진짜 현타 오면서 해볼 건데, 그러면서 뭔가 업데이트 되거나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로서의 커리어는 아직은 조금은 명확하지 않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플랜 B, 플랜 C로서 회사에서 계속 있는 거에 대한 뭐 정년이란 단어는 웃기지만 뭐 임원이 되기 위해서 임원이 될 노력하다 보면 부서장에서 멈출 수도 있겠죠. 그것도 사실은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 정도의 걸 하고 있는데도 빡시긴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요거 지금 글씨 안 바꿨네요. 대충 만들었어요. 역시 앞에 짓고 이거 아니죠. 원래 고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어쨌거나 이번에는 결국은 커리어에 대해서는 캐리어 스펠링 모르겠어요. 커리어는 어쨌거나 아직 저도 빌드업 찾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로서는 플랜 B, 플랜 C로 정년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단어가 쪽팔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멋대가리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멋대가리 없어도 인생 뭐 갑자기 확 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의 보험, 어느 정도의 내 그
단단한 뭘 다져 놓고서 또 그 다음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뭔가 발견되는 게 있으면은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완전한 결론은 아니지만 일단 1차 결론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또 다음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